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여러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가점이 낮아서 청약을 포기하신 분들도 서울 및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인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두 편에 걸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번 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개념 정리부터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필수 용어와 절차 등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재개발 재건축이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모르는 영역이기에 아직 양도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시세 또는 일반 분양가보다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조금이나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아, 이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재개발 재건축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동안 두 단어가 헷갈리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 두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재개발 재건축의 공통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둘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업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따르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이란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 정비사업의 종류들 중에서 한 가지인 겁니다. 말 그대로 노후된 지역이나 주택들을 새롭게 하는 사업인 정비사업의 여러 사업들 중 하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조합이며, 조합에 속한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은 뭘까요? 크게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재개발은 한남 5구역 재개발, 재건축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정비기반 시설의 양호도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 공원, 상하수도, 주차장, 녹지 등을 말하는데요. 재개발은 이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보통 노후된 단독주택들, 빌라, 다가구주택 등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에 이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는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실거주 요건입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제는 쉽게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나라에서 초과하는 이 이익을 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이익을 말 그대로 뺏어간다니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음으로 실거주 요건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부여하는 규제입니다. 아직 도정법이 개정 전이라서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된 이후부터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때문에 요즘 재건축 조합마다 이 2년 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법 개정 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이익 환수제, 실거주 요건은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재건축, 재개발 모두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 없게 만든 규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 지위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란 조합원인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18년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조합입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대상은 2003년 12월 30일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 위에 말씀드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재건축 조합 중에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조합을 설립했거나 재개발 조합 중에 2018년 2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조합이라면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지는 생각보다 찾아보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타이밍, 서둘러서 남들이 다 선점하기 전에 남은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는 단지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말씀드린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단지임에도 간혹 거래가 불가능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이 매매가 가능한 단지인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지 꼭 거래 전에 해당 조합 사무실이나 부동산 사무실, 지자체 등에 연락을 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딱 한 번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 부여가 안 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청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원 A가 B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했는데 B가 C한테 조합원 지위를 다시 한번 양도할 때는 C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이 필요하신 거라면 이 부분도 주의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단 재개발은 횟수에 상관없이 조합원 지위 및 입주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단계. 이 단계는 도시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서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진단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단계로서 건물의 노후도를 조사하여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이미 세워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추진위 구성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줄여서 추진위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진위는 조합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에 속한 사람들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는데요. 지자체를 통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추진위를 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동시에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추진위가 했던 모든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이 조합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 이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시행 인가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 계획들,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 계획,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이주대책 등 이런 계획들을 포함하여서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건축법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피가 튀기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투표로 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매우 경쟁이 치열하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전에 쉬는 타이밍으로 좋아요와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조합원들이 먼저 선호하고 있는 평형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에 따라 해당 단지의 최저층이나 아예 최고층 등 가치가 비교적 떨어지는 층수를 제외하고 로열층만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동호수를 추첨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수를 뽑아서 구슬 뽑기로 이렇게 뽑기도 하고요. 전산상에서 이렇게 전자로 랜덤으로 추첨을 하기도 합니다. 뽑기 운이 따라야 하므로 이것도 좀 중요한 단계겠죠. 다음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쉽게 조합원의 이익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총 사업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과 세입자들에게 얼마씩 보장해주고 내보낼지,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이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의 가치와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의 가치의 차이만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개인별로 얼마 정도씩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결정되는 금액 등 이익 배분의 내용에 불만을 가지는 소유자들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주 철거 단계입니다. 이주 및 철거 단계는 말 그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외부로 이주를 해 나가고 빈집을 철거하는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주고 정산을 하는 현금 청산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이주 철거가 끝나고 나서는 착공에 들어가야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보통 한 3년 내에 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준공이 나게 되면 준공난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 승인을 인허가청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취득했다고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은 해당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을 정산하고 이 정산이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둘 다 진행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지만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되고 정말 진행하는데도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게 됩니다. 보통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최소 10년은 우습게 더 걸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공사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들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한 총 13년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기간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에 딱 어느 정도 걸립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단계들을 다 이해하시고 계셔야 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야 하는 단계들은 조합 설립 단계, 그리고 시공사 선정 단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단계,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도정법에 따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각 단계들을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각 단계가 진행되기 하루 전이라도 해당 지역에 대지 지분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각 단계가 성사될 때마다 가치가 오르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대지의 가치 상승 정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은 조합 설립에 이 정도 가치가 오른다 하면은 시공사 수정되면은 다시 한번 이 정도 오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가격이 한 번씩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각 단계가 진행되기 하루 전이라도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입주권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란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럼 조합원 지위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조합원의 지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내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보통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모두 소유하셔야만 조합원 지위가 주어지고요. 재개발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따로 소유하셔도 조합원 지위가 주어집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가 주어지는 토지의 최소 면적이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정도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각자가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다양한 상품들이 관리처분 계획을 받는 순간부터는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턴 토지주택 상가라고 부르지 않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부터는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갖게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투자 꿀팁은 재개발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의 경우 1981년 12월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거나 1981년도에 촬영된 제2 항공사진에 해당 건물이 있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도로를 매입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사야 하는 재건축에 비해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기준 또는 토지 면적의 기준들 또한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대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사무실에 그냥 전화해서 해당 지번을 말씀드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물건이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추가로 같은 가격이면은 향후에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대지 지분, 즉 건물이 앉아있는 땅의 면적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 수로 나눈 면적, 그 대지 지분이 더 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과 용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와 개념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필수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편에 말씀드릴 진짜 중요한 실제 투자 방법 및 투자 타이밍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로 돈도 버시고 청약점수 없이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꿀 정보들을 다음 편에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본 용어와 개념들을 충분히 많이 공부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